반갑습니다. 박창민 변호사입니다. 2019년 4월 26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브리즈번 시간으로 오후 6시 35분 딱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고 지금 얼른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불금을 보내야 될 판인데 어차피 좀 늦게까지 남았는 거 영상 하나 찍고 가보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전 영상에서 커멘트로 달아주셨어요. 저쪽에 뭐 있는 사람 무섭다, 누구냐, 뭐 초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들이 워크샵 했을 때 저랍시고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뭐 버리기도 못하고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포토샵의 힘이 참 대단해요, 그죠? 네. 제가 봐도 뭐 이때랑 많이 다르네요. 네. 나이살이라는 건 어쩔 수 없고 즐겁게 나이 들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이민 생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번 띄워볼게요. 자, 제목 자체가 좀 과격하죠. 폭망 RSMS, TSS, ENS 어떻게 구사 일생시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률조언이나 이민조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맡기시게 될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 이런 분들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100% 의존하여 그걸 법률 조언 삼아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사건은 모두 다르고 증거도 다르고 주장하게 될 내용도 100%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 하나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겠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편집 없이 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중에 스텀블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할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자원을 이렇게 투입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낫겠지만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 그대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뭐 없는 내용 카더라로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실제 법률 어드바이스를 할 때 이민뿐만이 아니라 형사사건 또는 뭐 개인 상해 사건, 손해배상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뭐 손해배상 이런 모든 사건에서 이런 숫자와 통계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조언도 하고요.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 AAT는 말 그대로 AAT는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이라고 해서 이민 신청을 했을 때 거절이 일어났을 경우에 재심 신청을 하는 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 사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행정 심판들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구이다 보니 이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웹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AAT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스태티스틱스를 찾아오시면 스태티스틱스에 지금 보시면 케이스 로드 리포트라고 해서 2016년 1회로부터의 회계연도별 케이스 로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Whole of Tribunal을 여시면 여러 정부 행정심판에 대한 재심 사건들의 통계를 보실 수 있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Migration 또는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이죠, 그죠? 각각의 내용들을 열어보시면 일단 2018, 2019 회계연도 지금 3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뭐 이렇게
migration, refugee, 그 다음 합해서 통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migration allotments by region and case category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nomination sponsor approval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시죠. 각 지역별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토털입니다. 토털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노미네이션 스폰서 모두 RSMS, ENS, 그 다음에 TSS 그리고 때에 따라 407 트레이니 비자 뭐 이런 것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고용주가 스폰서를 세게 되는 비자에 대해서 지금 롯지 접수 자체가 작년 7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822건이 들어갔어요. 산술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통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글쎄요. 올해 6월 30일까지는 5,733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과거 대비 볼게요. 과거 대비 2018 회계년도에는 총 기준으로 이런 노미네이션 스폰서 어프루블이 거절되어서 재심으로 온 케이스는 4,553건 그리고 2017 회계년도는 2,06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2018 회계년도 2017 7월 1일부터 2018 6월 30일까지는 그 전년 대비 무려 100% 이상의 고용주 스폰서 노미네이션 지명에 관련된 거절로 인해서 리뷰 신청, 즉 재심이 100% 이상 늘어서 가게 됐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2019년도 산술적으로 3월 31일까지 추세를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경우에 5,700건, 네, 20% 이상이 추가로 또 늘어납니다. 추가로 20%가 뭡니까? 25%좀 되나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말로만 주변에서 RSMS, TSS, ENS 들어갔다 하면 거절된다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실제 통계입니다. 이 내용은 AAT Statistics에서 오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 거절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박창민 변호사 네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래서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만큼의 지금 노미네이션 거절이 지금 폭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지금 리뷰 재심 신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왜 노미네이션이 거절됐고 비자가 거절됐는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가 서머리를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우에서든 이민 관련된 디시전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디시전 레코드라고 해서 그 결정의 사유를 노티스의 형태로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고용주로부터 거절됐다라고 통보만 받고 사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요청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사건, 내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뭐 이 외에도 숱하게 많은 이유들이 각각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AN JESCO Duties라고 해서 그 nominated 된 occupation에서 내가 할 일이 나의 고용주가 실제로 지명했는 그 포지션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너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회사의 그 포지션이 필요 없다. 지금 이민 목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근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즉 노미네이션 거절의 사유로요. 두 번째로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미네이션 또는 스폰서십 이런 취업 이민에 있어서는 포지션과 occupation이 별개의 개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비자 신청자 네가 이런 자격과 skills, qualifications, experience를 가지고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그 occupation이 맞다라는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그 포지션이 필요하냐. 즉 그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사람이 이 포지션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게 실제로 genuine하게 필요하냐, 이 두 개념은 서로 매치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즉 쿡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이라면 쿡이 또는 셰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occupation이 왜 어디에 어느 장소에서 필요한지를 제대로 소명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노미네이션이고요. 심지어 사내식당, 구내식당용 요리사가 필요해서 데리고 올 경우에도 이 회사의 본질은 식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당연히 이 포지션, 구내식당에서 요리사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요리사를 제뉴인하게 필요로 하고 이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스폰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포지션과 오큐페이션 개념이 제대로 노미네이션이 들어갈 때 매치가 돼서 요청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뉴인니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482용과 RSMS, ENS용 제뉴인니스는 사실상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단 진실되게 그 포지션이 그 고용주에게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거절의 사유 중에 하나가 financial capacity, 즉 고용주가 계속해서 스폰서를 써서 비자가 나온 다음에도 그 고용 조건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될 것이냐. 이 능력, 이 크라이테리아 자체가 노미네이션 관련된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즉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를 넣었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거나 아니면 잠시 반짝하고 나서 다운턴을 돌아섰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유로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거절의 사유 중에 하나가 market salary, 즉 내가 이 직원을 이만큼의 급여를 주고 뽑아서 스폰서를 서겠다, 그리하여 노미네이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연봉을 얼마 주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82 비자의 경우에 디스미시라고 하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가 받아야 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뉴얼 마켓 샐러리 자체가 이거보다 또 높아야 되고 애뉴얼 마켓 샐러리만큼 급여를 받아야 되죠. 그죠? 이 조건들에 다 맞지 않으면 노미네이션이 거절됩니다. 네. RSMS는 T-스밋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마켓 샐러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Australian Citizen이나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가 받아야 되는 고용 조건보다 no less favorable, 즉 저임금으로 막 지명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고용주 입장에서 왜 이 직원을 영주권으로서 지명하는 과정에서 이만큼의 급여를 줘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주 시민보다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받고 있고 그게 마켓 샐러리라는 개념으로서 맞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넣을 때 이 부분을 제대로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대표적인 노미네이션 거절의 사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이유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트레이닝 벤치마크 또는 과거에 SBS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가 됐었는데 오블리게이션, 즉 레코드 키핑이라든지 이민성에서 조사가 왔을 때 지적을 당해서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스폰서십이 방화가 된 적이 있다라든지 adverse information이 고용주 또는 고용주 associated entity에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노미네이션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미네이션이 거절되고 나면 비자는 자동으로 거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AT 리뷰를 가더라도 노미네이션 따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따로 리뷰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 AAT 리뷰 신청비도 양쪽에서 지금 더블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법무사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겠죠. 애초에 리퓨즈, 즉 노미네이션 리퓨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최선을 다했는 게 좋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수천여 케이스에 있어서 이미 거절되어 버려서 리뷰 가 있는 통계들을 지금 봐왔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러한 노미네이션 리퓨즐, 그로 인한 비자 리퓨즐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한 개, 10개, 100개, 1000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계속해서 연단위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일반적인 거절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AAT 리뷰 신청만 하면 끝입니까? 신청하고 나서 흔히들 듣고 계시죠? 뭐 1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지금 RSMS 다이렉트 엔트리 케이스의 경우에는 브리즈번 레지스트리에서는 대략 한 25개월, 26개월 기다려야 되죠. 네, 이건 뭐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엄청난 시간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어떤 작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변호해주고 있는 변호인 집단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그 시간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 자체가 내 비자가 또는 그 노미네이션이 나왔어야 정당하다. 왜냐? 그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AAT 리뷰에 있어서 Migration Refugee Division에서의 AAT 리뷰 재심은 즉 노미네이션이나 비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거절됐고 그걸 de novo라고 해서 AAT 트라이브널 멤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전에 있었던 디시전은 없는 걸로 치고 내가 다시 보겠어. 이건 cancell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션 116, 109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거절이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도 de novo로 Migration Refugee Division에서 합니다. 섹션 501으로 미니스터가 캐릭터, 즉 신원조회의 이슈로 인해서 거절을 시킨 경우에는 General Division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 부분, 복잡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 자, 그렇지만 AAT 트라이브널 멤버는 처음에 노미네이션이나 비자가 거절된 사유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왜 오리지널 디시전 메이커가 거절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준비해서 픽스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이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항목들도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가능한 refusal grounds 사유들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돼서 그걸 계속해서 고쳤다 칩시다. 예를 들어 뭐 회사의 재무 건전 상태 뭐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걸로 인해서 거절이 됐는데 트라이브널 멤버가 자 재무제표 다시 내봐라. 요즘 최근 바스 비즈니스 액티비티 스테이트먼트에서 매출 얼마 나오고 인건비 얼마 쓰는지 보자라고 해서 그때 아차 픽스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있는 게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재무 건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부분 다 맞아도 재무 건전성 때문에 다시 재확정, 즉 노미네이션 거절이 재확정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AAT 단계에서는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적 오류가 있다면 Judicial Review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일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vexatious claim이 아니고 reasonable grounds가 있고 성공의 승산이 있다라고 봐줄 때 certify 해서 법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제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행정소송은.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갔다가 지게 됐을 경우에 장관 측, 즉 이민성 쪽에 코스트 오더라고 해서 법률 비용을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o, 절대 함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봤다고 해서 장관 탄원하면 어떨까요? 내 사정 굉장히 딱하지 않나요? 억울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관 탄원은 장관이 personally 내려야 되고 그 전에 장관이 심사하기도 전에 밑에 팀 단계에서 인터벤션 팀에서 먼저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장관 눈앞에 갈 수조차 없는 것이 장관 탄원이기 때문에 그냥 내 처지가 억울하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권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AAT 그 모든 내용 각각의 재심 신청자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의사항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AAT에 재심을 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AAT 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남들은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찾고 찾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에게 간단하게 그냥 주변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자, 조언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약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실 거면 전문가를 선임하시고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네. 자, AAT 이런 아까 말씀드린 노미네이션 리퓨절로 인한 AAT 재심을 가게 됐을 때 가장 준비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는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매번 30분 넘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이거 뒤에 있는데 30분 동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 30분 미만으로 지금 당겨보려고 하는데 벌써 20분 지났네. 뭐 카톡도 뭐 계속 오고요. 저도 집에 가고 싶은데 7시 넘어가고 있네요. 그죠? 자, 어쨌거나 빨리 갑니다. 노미네이션 리퓨즈를 당해서 AAT 재심을 가했고 그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돼서 같이 AAT에 지금 가 있는 분들 제일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고용주가 아직도 여러분 편입니까? 그 회사에서 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노미네이티드 되어 있는 occupation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죠. 노미네이션 리퓨줄에 대한 AAT 애플리케이션은 별도고요. 비자 거절에 대한 어필은 별도입니다. 리뷰 신청은. 즉 먼저 호출이 돼서 히어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노미네이션 분에 대해서 히어링, 즉 심리를 하게 될 터인데 편하게 약식 재판 정도라고 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판은 아닙니다. 심리라고 해서 트라이뷰널 멤버 앞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내야 된다. 이게 심리의 핵심인데 노미네이션 리퓨즈에 해당되는 심리 신청자는 고용주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비자 신청자가 아니에요. 그 고용주 대신에 사장님이 결국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을 해서 트라이뷰널 멤버가 의아해하고 오리지널 디시전 메이커가 믿지 못해서 거절을 시켰던 또는 납득당하지 못해서 거절시켰던 그런 명분들, 거절의 사유들을 모두 일일이 밝혀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누가? 사장님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No. Migration Refugee Division은 representative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의뢰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voca를 변호를 advocacy를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요. 마지막에 서머리를 하고 오프닝을 하고 이 정도는 가능하고 중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히어링이 흘러갈 때 챌린지를 해서 그걸 바로잡고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애플리컨트가 해야 됩니다. 이건 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뜯어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식 행정소송을 해서 재판을 가게 된다면 의뢰인은 그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네. 왜냐? 법적 오류가 있었음을 법적인 내용을 따라서 변호사가 어드레스하고 이민성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나와서 서로 판사 앞에서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adversarial 시스템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사장님 여러분 편이냐고요. 뭐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도대체 이 사건에서 그 심리라고 하는 히어링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준비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후다닥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히어링 콜이 되게 되면 보통 4주 뒤 언제 어디로 와라 라고 하고 통역 붙여줄 것일까, 그 다음에 representative 즉 변호인이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정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연기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연기는 정말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 되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자, 준비 똑바로 하고 계세요? 지난 20개월, 24개월, 26개월 그냥 탱자 있다가 이제 콜 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 케이스 사장님과 이야기해서 노미네이션 리퓨즈의 근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걸 어떻게 설득해내야 되는지를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 오리지널 디시전에서 표기되어 있는 거절의 사유 이외에도 다른 모든 조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게 nomination refusal, sponsored 비자의 refusal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물론 이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변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적 조언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민 조언이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민 조언이 아닙니다. 네, AAT 전체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계 보여드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정보의 형태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현실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뭐 밑에 뭐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또 30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그만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혹시라도 AAT 재심을 노미네이션 리퓨즐 또는 그로 인한 비자의 리퓨즐로 인해서 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있는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와 논의하셔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걱정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과 방향,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건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박창민 변호사였고요. 들어가십시오.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결국 알고 보니 사람이네요. 그죠? 막 싫어요. 막 이런 거 막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네, 너도 기분이 안 좋지, 그지? 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성 내용들 알아서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구독하고 받아보면 좋을 거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죠? 들어가세요.